헌법에 걸린 5.18 특별법 및 민주화 세력 규탄과 작게 8.10 5.18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는 시청 앞에 있는 국회로 오겠습니다. 국회자유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사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기체대 방송을 감상했습니다. 다음은 송구설 및 호국명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에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일사 의인 및 애국일사 사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이명돈 전사들에 대한 영향이 있겠습니다. 일도 흥령 기자회견 순서는 성명서 발표, 그다음에 전남노총 앞에서의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들의 집단 발표 허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명수 자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기자회견장에
수만 명이 오셨네요. 10만 명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약간 쌀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구속 관련 관심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 관심이 그쪽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지만한 박사의 글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5.18에는 두 개의 대법원 판결문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981년 1월 23일에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1981년의 판결문은 5.18 광주사태가 김대중이가 배후 조정에 일으킨 내란 폭동 사건으로 사실과 증거와 법률에 입각한 재판이었습니다. 1997년의 판결문은 인민재판, 정치재판, 반역재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5.18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파괴시켜온 북한의 대리인이나 쓸 수 있는 이적의 판결문입니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은 1981년 1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를 피해가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국회가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전두환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형법 326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유린한 것으로 5.18 특별법은 위헌 법률로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5.18 광주사태가 김대중의 내란 폭동 사건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내란 사건으로 등급되었으며 재판은 정상 절차인 재심 절차에 의해 열린 것이 아니라 1981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5.18 특별법에 의해 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권성 판사는 5.18 시위대를 준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며 이 시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권성 재판장은 판결문 서문에서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법, 즉 국민인식법, 여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사태에서 5.18 광주 사태에서 의문인 것은 5월 21일 오전 8시에 24단 G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으며 300명 단위로 내복해 있다가 G부를 습격하여 사단장 차량 등 14대 차량과 무기 등을 빼앗아 방위 산업체인 아시아자동차에서 직원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또 다른 300명은 대형 버스를 몰고 오전 9시경에 아시아자동차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 600명은 신형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 대를 이용하여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산재한 38개 무기고에서 5,403정의 총기와 다이너마이트 8톤 트럭 분량을 탈취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북한으로 조립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순식간에 쌓아놓았는데 과연 이들 600명의 정체는 누구인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의 70% 정도가 전남지역 무기고에서 나온 총기에 의하여 총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사상범 등 2000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교도소를 사전 정찰 후 5월 21일과 5월 22일 야간에 5차례 공격한 세력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5.18 단체 웹사이트에 1980년 5월 20일 15시 08분 목요일 맑음 서울서 대학생 500명 광주 도착 환영식 과연이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서울서 내려온 대학생 500명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5.18 유공자 중에 대학생 500명은 누구이며 5.18 유공자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5.18 유공자 선정을 국가 보훈처가 하지 않고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 인과관계가 매우 의심스러운 광주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 교과서는 5.18을 길성이 지휘한 역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연합뉴스에도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 시군구 단위로 5.18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명예의 상징으로 5.18 표시를 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의 의문스러운 내용과 5.18 전반적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5.18은 북한의 역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5.18 특별법을 개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북한이 개입하였을 개연성과 의혹이 많은 5.18 광주 사태의 진실이 탄로나는 것이 두렵고 몇십 년간 유공자라는 명분하에 막대한 국가 세금의 사용 내역과 국가 주요 기관에 취업한 5.18 유공자의 정체를 숨기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에 의한 적파의 목적이 아닌가. 5.18 광주 사태는 1981년 1월 23일에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 탄압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반역법인 5.18 특별법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이가 황석영과 윤희상을 불러다 제작한 5.18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입니다. 여기서 님은 김일성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영화는 대남 모략 영화이자 대남 공작용 영화입니다. 이런 북한 영화의 주제곡을 기념곡으로 제청한다는 것은 반역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가 반란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5.18 세력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이 매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4시간 만에 전남 지역 17개 무기고 기습
무기 탈취, 그리고 광주교도소 5차례 야간 기습 공격, 국군이 있었던 주의부 차량 내부 기습 공격, 방위산업체 아시아자동차 공격 및 장갑차 군용 트럭 탈취, 공격 및 시민학살 등을 자행한 5.18이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민주화 운동이라면 그 민주화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를 위한 민주화가 아니라 북한의 공산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목적의 민주화가 아닌지 준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이 헌법에 수록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 전복을 위한 기반 조성의 완성기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고, 북한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5.18 사회주의 독재 상황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정기능인 선거, 사법, 정치, 언론은 모두 죽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는 합법을 가정한 적화의 꽃이 되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정당은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사법부도 죽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된 상황을 전달할 언론 또한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법원의 재검표 기각,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과 경찰, 법원의 부정선거 카르텔,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인 적대적 대러시아 정책에 따른 러시아 북한 밀착의 전략적 동반자 조약 및 군사동맹에 이른 군사동맹에 따른 외교안보 참사의 국가 파괴, 청와대 공언화에 따른 대한민국 정체성 말살 및 광국 부정, 계획에도 없는 일방적인 대한민국 국군 지휘부 용산로의 대통령실 이전과 국군 능멸,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병장 월급 200만 원에 따른 국외질서 파괴의 국군 해체 및 국방 예산 인건비 과중에 따른 국방력 약화, 무책임한 국가안보 파괴 이적 세력,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와 자명한 국가안보 파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온몸으로 저항하지 않고 패전과 필리버스터만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이중대 국민의힘의 정체성, 검증되지 않은 위험물질 강제 수준의 접종 및 많은 국민의 죽음과 중증 후유장에 따른 인구 감소,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통일 방안 용역 발주와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인 강력한 연방형 단일국가 용역 결과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재래식 구축도 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2022년 8.15 공식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한민국 건군이 없는 2023년 8.15 경축사와 2024년 8.15 경축사,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이 아니라 정체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자유 통일 표현의 통일 독트린 2014년 8.15 경축사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목적으로 서울을 지방도시로 격파하는 대통령실과 국회 태동시위자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 및 체제 부정 제주 4.3 사건 폭동 수용자 재심 청구에 의한 무죄 판결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한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 능력 대한민국 건국이 없고 체제정복 사건인 민주항제, 민주화 등의 강령이 같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들 세력은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의 5.18 제주 4.3 사건 여성 반란 사건 등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이재명의 4월 공탁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퇴진쇼 민노총동 촛불세력 윤석열 탄핵 장외 집회 이재명 규탄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 등으로 겉으로 좌우 극한 대결 및 대립과 갈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한동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같은 편이며 한 통속으로 천군 백군으로 나누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유하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위한 국민 기만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북한 고려문제 5.18 광주대학제 개헌에 대한민국 적화 쓰나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5.18 광주대학제 개헌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요 시대적 운명입니다. 자유민체제 수호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모든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 혁명 정신으로 우정하고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모두 하나로 단결 단합하여 투쟁하는 것뿐입니다. 끝으로 최근 발행된 5.18 관련 도서인 작게 8록 5.18 내용에 1980년 5월 18일 11공소 특전여단 개헌으로서 전남도청 앞에 있었던 신동국 예비역 중위의 주장을 포함한 몇 가지 사안에 이견이 있다 했습니다.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저자분과 신동국 중위 등 공개적인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자유대한민국 애국단체 협의회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국가비상대책 국민위원회 5.18 풍경전사자 명예회복위원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13년 국군명예회복위원회 창립식에서 5.18 금남론서의 개헌군 발표에 대한 허브를 전 세계일보 기자이신 이재호 기자께서 쓰신 글을 저희 태극혁명 국민운동본부 김광진 대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18 특별법입니다. 민주화 세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5.18 특별법, 철저한 5.18 특별법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자, 오늘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재명이가 구속돼야 되는데 보거나 보면 되지 무슨 기자회견이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성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역사 왜곡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근현대사의 현대사의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설로 또 역사책으로 5.18에 대해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심화된 왜곡을 가지고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하며 차곡차곡 헌법 개정 준비가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두환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5.18 특별법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규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해놓고 5.18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5.18에 대한 입을 틀어막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든 특별법들이 다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계일보 이재호 기자가 쓴 글을 여러분들께 낭독해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5.18의 진실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도청 앞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시민 학살의 호국. 어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가 주최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창립식 및 5.18 진상규명 세미나를 다녀왔다. 그 세미나의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스카이데일리의 허경 기자가 발표한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종북 좌파들이나 일반 국민들까지 5월 21일 계엄군에 의한 최초 사격으로 집단 학살이 발생. 이에 대응 차원으로 시민군들이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하기 시작했으며 계엄군과 맞서 싸웠다는 거짓말이 무너지지 않았다. 공식 문서에는 5월 21일 08시 광주 톨게이트에서 4km 진입한 광천동 사거리에서 공단 입구 사이에 이르는 구간의 길가에 대기 중이었던 농민들로 변장한 수상한 무리들에 의한 기습으로 24단 G차량 14대가 비팔되고 M60 기관총 2정과 M60 차량 장치대 2세트, M16 소총 4종 등과 M16 탄창 91개, 45구정 탄창 2개, M60 탄약 200발, 무전기 16대, 제로탄 32발, 장조 우위 18벌, 방독면 18개, 일대 5만 군사용 진로 등 군병기와 물자 다수를 피팔당했다. 24단
충정작전 작전 자료보고 이미 공식 문서에서도 소위 시민군은 21일 08시부터 09시 사이에 M16과 M60 기관총으로 무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금성파출소, 나주 예비군 대대본부, 무기고에서는 대량으로 칼빈과 M1소총 1600여 정과 M60 기관총을 비롯 다수의 수류탄 등이 1980년 5월 19일 오후 3시경 피탈됐음을 김동문 당시 전남매일신문 사회부 차장의 직접 목격한 증언 내용이다. 그런데도 5.18 사기꾼들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시민들이 무장하여 폭동됐다고 우겨댄다. 집단 발포란 용어부터가 무식하다는 증거다. 발포란 대포의 포탄을 발사하는 의미이며 소총은 사격이다. 이렇게 무식한 것들이 제멋대로 조작한 것이 5월 21일 계엄군에 의한 집단 발포에 의한 시민 학살이란 날조이다. 5.18 사기꾼들 주장은 계엄군이 무릎사 소속사 자세로 집단 발포하여 그 자리에서 다수가 학살됐다고 주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21일 사망자 총 62명인데 교통사고사와 타박상으로 사망한 9명을 제외하면 총 53명이 총 사망자이다. 이들 53명의 사인을 분석해보면 하향사격 18명, 이는 빌딩 옥상에서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한 것으로 시신의 피격 위치와 탄환 관통의 피격 각도를 조사하여 추정하는 것입니다. 하향사격 의심 12명, 등두 총격 12명, 이는 계엄군 반대 방향 시민시위대 뒤쪽에서의 사격을 뜻함. 등뒤 하향 총격 6명, 계엄군 반대 방향으로 시위대 뒤쪽 빌딩 옥상에서의 사격을 의미함. 축부 총격 8명, 오발사고 2명이었다. 이날 계엄군의 총알이 장전되지 않았을 때 오후 1시 30분경 시민군 쪽의 갑작스런 장갑차 돌진 공격으로 계엄군이 피해를 본 뒤 오후 2시 이후 두 번째 차량 공격 때 장갑차 바퀴를 향한 대응 사격을 했기 때문에 2시 이전 사망자 18명은 계엄군 총격과 무관하다. 사격 시간에 대한 증언을 제외하고 두 번째 차량 공격 때 대응 사격이 팩트라면 그 실탄은 당시 황토사단 31사단 소속 한동석 중위가 이끄는 MBC 건물 경계병력이 헬기로 철수할 때 자신들이 보유했던 M16 실탄 3박스를 공수부대에 넘기고 철수했다. 그런데 당시 한중위로부터 능력하는 그 실탄으로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이때의 시각이 한동석 중위가 헬기를 타고 공중에 오를 때를 오후 1시경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헬기에서 내려다보니 시민 쪽에서 장갑차로 기습 돌격하는 모습과 동시에 계엄군이 양쪽으로 갈라지듯 피하면서 대응 사격 소리가 났는데 동시에 시민군 쪽에서도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당시 현장에 있던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에 의해서도 오후 1시경 계엄군의 총성과 거의 동시에
시민군 쪽에서도 들렸다고 한 청문에서 증언된 내용으로 볼 때 총성과 시각이 거의 일치된다. 여기서 의문점이 첫째, 시민군 쪽에서 사격을 했으면 계엄군 다수가 즉사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계엄군 측 총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민군 쪽의 총성은 시민군을 저격한 총소리라는 증거다. 계엄군은 장갑차를 향해 쐈기 때문에 그 대응 사격으로 시민이 부상은 당할 수 있으나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부고 결과는 전부 시민군이 시민을 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도 전부 단발로 죽었다는 것은 조준 사격으로 옥상이나 뒤쪽에서 죽였다는 것이다. 특히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는데 병원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었던 24명의 총상 사망자 중 14명은 칼빈 및 기타 총기에 희생되었다. 그들은 시민군이 죽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왜 죽였을까? 둘째, 계엄군에 의한 집중사격으로 희생됐다면 다음 6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 첫째, 모든 사람들의 피격 시간이 거의 같아야 한다. 또는 시신의 병원 도착 시각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피격 장소가 도청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정면 피격이 대부분이어야 한다. M16의 관통력의 특성상 탄원의 손상 부위가 다발성이어야 한다. 적어도 맨 앞줄 시위자나 생존 피해자들은 계엄군이 거총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았다면 총격이 발생할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존재해야 한다. 모든 총상 사상자들은 전원 M16 총상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검시 주소와 사망진단서를 검토한 47명의 사망자의 사이는 탄도가 하향사격 18명, 등지사격 13명, 측면사격 8명, 정면사격 9명, 보름 1명으로 조사됐다. 정면사격은 단 9명이다. 그런데 당시 총수의 방향은 대부분 빌딩 건물 옥상에서 났으며 위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맞았다는 증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망 시각과 병원 도착 시간이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걸쳐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집중 사격에 의한 일시적 사망자가 아니란 뜻이다. 셋째, 계엄군에 의한 다발성 집중 사격이라면 시신에도 다발성 탄원이 나와야 되나 대부분 단발 사격 피해자이고 2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겨우 5명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집결해 있는 상태에서의 고도의 저격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저격수의 단발 조준 사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넷째, 계엄군의 사격에 맞춰서 시민군 쪽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미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둘째, 망령으로 계엄군 사격을 예의주시하다 총소리와 동시에 조준 사격으로 시민들을 사격해서 계엄군에 의한 학살로 선동하여 폭동화시킨다는
작전이 이미 기획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스카이데일리의 5.18 진실찾기 시리즈의 일독을 권한다. 세계일보 이재호 기자가 쓴 글을 여러분께 조목조목 알려드리기 위하여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광기 대표님의 정남로 종합버스의 5.18 세력이 대한민국의 진단 발표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의 대화는 또 사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수 회장님 어디 계시죠? 올라가셨어요? 조금 전에 서명수 회장께서 오셨는데 서명수 회장께서 5.18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1공소 특전여단 62대대 4지역대에서 무전병으로 그때 5.18에 참여하셨고, 그때 당시에 문명수 부사께서 수기 성산하는 전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책을 이제 쓰셨는데, 책 제목이 광주사태는 제2의 6.25다. 그 책을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1995년 검찰의 수사 기록이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5.18 그 광주 사태에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입장에서 수사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기부 자료, 그리고 육군본부의 전투 선고 등등을 기초해서 주셨는데, 상당히 아주 실체, 진실에 입각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5.18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하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이 다 5.18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5.18 앞에는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명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18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왜 대한민국 절대다수의 국민이 5.18에 박수를 치고 연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980년 당시를 살아온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5.18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고, 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18을 헌법에 수록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월 18일부터 그리고 5월 27일 5.18 광주 사태를 진압하는 그 상황에서 아주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광주 유골 439구가 어디서 죽었는가? 많은 그 연구대생 500명, 600명이 어디서 죽었는가? 전남도청 앞에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또는 군인들은 광주 교도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성명서에 밝혔지만 작게 80-5.18 관련해서 한번 진지하게 과연 신도국 중에 주장이 맞는지, 그 다음에 공명대대가 80-5.18의 표현대로 여장 지휘관의 관련된 부대인지 등등 모든 것들을 한번 팩트에 입각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손영수 회장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자, 그러면은 역사 기록은 항상 기록의 원칙을 가지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첫째로는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사실 검증을 해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편견 없이 기술을 해야만 하는 것이 역사 기술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우리가 모든 학자나 역사 판찰가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해 주어야 함에도 5.18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입을 틀어막고 연구를 가로막는 이런 법들이 지금 있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실을 정확히 검증해서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소설이든 역사를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5.18 관련 도서를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한 현장 검증과 역사 자료 검증을 통해서 철저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기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넌픽션 소설로 인해서 후세 세대들은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공부하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이걸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국제본 TV 여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렬을 위해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국제본 TV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 옆에 선구자 TV 맞나요? 아닙니다. 비욘드입니다. 비욘드. 비욘드. 네, 비욘드 TV가 저희 기자회견에 함께해서 중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를 찾아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촬영에 수고해 주신 이명로 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함께 해주신 국제본의 이동진 대표에게도 감사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